네, 오늘 여러분의 시사 궁금증을 해소해 주실 네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정혁진 변호사, 박상규 채널A 개관 해설위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 씨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오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전 씨의 빈소를 찾았고 성남시 의료원에 마련된 장례식장 앞에서 6시간 넘게 기다린 끝에 조문이 이뤄졌습니다. 먼저 현장을 찾은 이 대표 모습부터 보시죠.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합니까? 혹시 내려놓으시라는 유서 내용이 보도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인과 마지막으로 만나는 거예요. 빈소가 잘 마련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유족 측하고 협의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족분들께서는 대표님 지금 상황에서 모시기가 조금 이렇게 경황이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유족 측이 이 대표 주문을 거부했다는 얘기도 있긴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다고, 너무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전달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유족 중에서는 대표님도 힘을 내시고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잘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현종 의원님, 네. 6시간을 기다린 이 대표, 머문 시간은 20여 분 정도로 또 길진 않았네요. 네, 예전에 유한기 성남도계공 본부장하고 김문기 처장하고 예. 두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조문을 가지 않았죠.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조문을 갔는데 아마 지금 좀 한민수 대변인이 여러 가지 설명했습니다마는 기자들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유족 측에서 아마 조문을 좀 거절했지 않나, 그게 거의 유력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오랫동안 사실은 밖에 대기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유서 내용들이 이제 조금씩 알려져 있지만,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전 씨가 본인이 여러 가지 수사를 압박을 받게 된 게 결국 본인은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 본인은 맡아진 임무에 충실히 했는데.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제 정치를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좀 겨냥한 듯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유족도 비슷한 어떤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조문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을 빚다가 결국 이제 잠시 조문하고 이제 끝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유족 측 입장에서 보면 고인의 뜻이 이제 이 그동안 스트레스를 받았고 고인의 어떤 유서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표 시절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일 때문에 결국 자기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아마 이런 등등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조문을 막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나타났었는데요. 검찰을 향한 분노를 쏟아내면서 중간중간 목이 메기도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공직 생활의 성과들이 검찰의 조작 앞에 부정을 당하고 지속적인 압박 수사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검찰 특수부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들이 왜 자꾸 극단적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 억울한 죽음들을 두고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마십시오.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수사당하는 게 제 잘못입니까? 주변을 먼지 털듯이 털고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합니까?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믿을 수 없는 부고를 접했다면서 한 말이 검찰의 칼질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검찰 탓이라는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가 너무 강압적이고 두 번째는 연관도 없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 모두 다 지금 털면서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만들어내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비판이라고 생각해요.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유서 내용을 유가족들은 밝히지 옳지 않는데 어떻게 유서 내용이 나왔는지도 일단 궁금하고요. 그것도 짜깁기 하듯이 한 대목만 흘러가지고 그것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관계 확인도 안 되고 또 다른 어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분이 그 억울하게 연루가 됐다 보니는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 이렇게 비판하고 항의했던 내용도 많이 있대요. 사건 조작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물론 그것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만 유가족들이 원치도 않는데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생각은 이런 거잖아요. 본인의 뭐 관계도 없는 사람들까지 다 끌어들여가지고 수사를 하니 검찰의 저런 강압적인 수사나 아니면 먼지털이 수사 때문에 모욕을 느끼거나 아니면 수사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큰 부담을 느끼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선택까지 하게 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최근 한 조사를 보니까 6년간 검찰 수사를 전후해서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람의 숫자가 79명이랍니다. 물론 이게 뭐 검찰이 전부 다 저는 문제라고 보진 않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검찰이 너무 인권을 일정 부분 좀 침해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빈소 출입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또 유족들은 뭐 빈소 준비가 덜 됐었고 경황이 없어서 늦어졌다. 그리고 또 부검 영장이 대응하느라 늦어졌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모 씨가 남긴 6장의 유서 중에 일부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요. 뭐 유서의 구체적인 맥락 등은 공개되지 않았고요. 일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도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정객진 변호사님,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이런 내용과 검찰 수사에 대한 억울함 써 있었다면서요? 네, 일단은 드러난 유서의 내용이 만약에 그 유서의 내용이 맞다라고 하면 크게 한 5가지 정도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정치를 그만 내려놓으시라.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 이 맥락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검찰 수사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본인의 책임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는 억울하다. 왜냐하면 그냥 주어진 공무원으로서 지방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일을 묵묵했을 뿐인데 이렇게 수사를 받으니까 억울하다. 그다음에 함께 일한 사람들의 희생이 더 이상 없어야 되겠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5번째로 측근 관리 잘 하시라. 이런 5가지 내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갖다 종합을 해보니까 이제 비서실장, 그 성남시장도 비서실장했고 경기도 당선인 비서실장도 했고 경기도 지사 비서실장도 했던 그 전 실장 입장에서 보면은 많은 것을 알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분의 눈에서 보기에도 지금 이재명 대표는 법적인 책임을 벗기가 어려워 보인다. 그러니까 정치를 그만두는 게 낫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더 이상의 희생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을 유서에 담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앞뒤 맥락이 어떤지 전체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5개 정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전모 씨의 유서 일부에 정치를 내려놓으라 이런 말이 있었다라고 알려지자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고인한테 명복을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위법적인 어떤 그런 행정 요구가 이런 자꾸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비통합니다. 전 비서실장님께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되는데 본인은 항상 뒤로 물러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도 좀 책임질 것은 책임을 져서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 비서실장께서는 어떤 역할 주로 하셨던? 여러 가지 이재명의 어떤 사소한 것부터 다 좀 많이 챙겼다고 생각합니다. 뭐 조문도 가실 계획이실까요? 마주치지 않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유 전 본부장 고인이 된 전모 씨가 이 대표의 사소한 것까지 챙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박상규 의원님, 이 대표 곁에서 10년 넘게 측근으로 있었던 거죠? 네,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한 그 지인의 말이 있어요. 음지의 실세는 정진상이고 양지의 핵심은 바로 이 전모 씨다. 자, 이력을 보면 성남시장 비서실장으로 인연을 맺어서 경기도지사의 첫 번째 비서실장으로 옮겨갑니다. 성남수정구청장을 지내고 GH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영기획본부장, 이때 바로 이재명 대표의 옆집 합숙소 사건에 깊숙이 연루된 것으로 지금
돼 있고요. 예. 성남 FC 시절에는 희망살림을 통해서 네이버와의 그 협력을 추진을 했을 때 자 이런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문서로 남길 수는 없다. 그래서 희망살림을 통해서 해달라. 이게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니까 아주 깊숙이 연루됐던 인물이라고 봐야 되겠고 또 결정적인 부분이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의 모친상에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조문을 간 걸로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또 나온 얘기가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의 이 대북 지원의 협력이 하나의 모델 케이스인 것 같다. 이런 발언을 또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예, 그야말로 네. 이 내용 자체가 자 이게 그림자 측근이 정진상이라면은 이 전모 씨야말로 사진도 정진상 씨가 그 한 장의 사진을 남겼을 뿐인데 숱한 동영상과 공식 행사에서 전모 씨는 이재명 대표의 옆에서 늘 보입니다. 네. 그야말로 양지의 핵심이란 말이 맞을 정도고 유서의 내용도 보면은 그 두 사람의 관계가 그야말로 얼마나 가까웠던 존재였는가 그리고 사소한 부분까지 저렇게 이야기하고 조언을 했던 그런 사실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뭐 모른다는 건 얘기는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수사 과정이 엄청난 부담으로 내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압박감을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